검은고를 들려 탔습니다. 검은고 줄이 누구면 어떻더냐 하시니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줄이 너무 팽팽하면 어떻더냐 하시니 소리가 끊어집니다. 누그러움과 급함이 알맞으면 어떻더냐 하시니 맑은 음향이 고루 퍼집니다. 도를 배움도 또한 그러니라 하시라. 지극히 쉬운 말입니다. 쉬운 말보다는 당연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삼위보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뭘 했느냐? 검은고를 뜯었습니다. 그럼 검은고를 뜯을 때 줄이 누구면 어떻느냐? 소리가 안 납니다. 사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줄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줄이 급하면 어떻더냐? 소리가 끊어집니다. 이것도 할 수 없는 거나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느슨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으면 어떻더냐? 그땐 소리가 잘 납니다. 도를 배우는 것도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렵습니다. 참말로 어렵습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해야 되겠다. 열심히 정진해. 그거 좋죠. 정진이란 무엇입니까? 정진이란 하나의 문제를 세워서 그 하나만을 딱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정진과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공부하는 데의 마음가짐새를 뜻하는 겁니다. 공부하는데 특별히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새가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세워서 하는 데는 딱 걷어잡고 늘어져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전에도 어떤 선지식을 만나, 스승을 만나, 큰 스님을 만나면 딱 잡고 늘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붙들고 늘어지긴 늘어지지만 마음 씀씀이를 너무 조급하게 가져도 안 되고 너무 느리게 가져도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거기까지요. 여기 지금 검은고 법문이라고 경전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비구가 되기 전에 그 행자 생활을 하시는 분을 삼이라고 하지 아직 비구계를 안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 삼이에게 물으셨단 말이죠. 너는 집에 있을 때 뭘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검은고를 즐겨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검은고를 탈 때 줄이 느슨하면, 그러니까 줄이 누구면, 줄이 느슨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잘 나죠. 줄이 우리 검은고 아니라도 검은고는 조금 국악하시는 분들이 다루니까 근데 우리 보통 집에서 보면은 그 기타 또는 기타보다 우쿨렐레인가? 우쿨렐레가 아니라 우쿨렐레는 부는 거지요. 그거 말고 이렇게 조그만 것도 기타보다 더 이렇게 조그만 걸 뭐라고 하지요? 그것도 있던데 조그만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뭐라고 하더라? 만돌리? 조그만 것도 소리가 잘 나던데. 그러니까 기타 줄이 느슨해도 소리가 잘 안 나고 또 줄이 너무 팽팽하면 띵띵띵띵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소리가 끊어집니다. 누그러움과 여기는 급함이라고 해요. 누그럽다, 급하다 이렇게 이제 대비를 해서 하셨는데 저는 그냥 앞으로 이제 이 책을 다시 절판이 되어 있어서 팽팽함으로 고쳐서 낼까 싶습니다. 그래야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그러움과 팽팽함이 알맞으면 어떻더냐 하시니 맑은 음향이 고루 퍼집니다. 도를 배움도 또한 그러니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공부하러 이렇게 오면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은 그 새말기를 공부를 한다고 합시다. 새말기를 공부를 모습공식을 공부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모습공식을 처음에 공부를 할 때 보면 정말 산뜻하거든요. 또 해보면 재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는 상당히 욕심을 내지요. 이 공부하는데 그래서 모습공식 어떻게 해야 좋으냐고 물어보면 선배 도반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하라고 하지요. 몇 년씩 공부하시는 분, 몇 년씩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뭐 처음 들어오신 분이 모습공식 어떻게 하면 잘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하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그냥이라는 말이 진짜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냥 한다는 말은 욕심을, 줄이 느슨하지도 않고 팽팽하지도 않는 것을 그냥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공부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국선도 가서도 이렇게 해보면 처음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연습량이 없잖아요. 연습량이 없는데 욕심은 나거든요. 다른 분 하는 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과하게 달라들어도 과하게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지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느슨하다는 말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느슨하다는 말은 하다가 말다가 그냥 맞아만 그 방이라는 거지요. 좀 게으르게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머리를 정말 쥐어뜯고 머리가 정말 신경이 곤두서도록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방의를 하면 게으름을 피워서 하다가 말다가 또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쬐끔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은 죽도밥도 아니라 죽도밥도 진행이 안 돼요. 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늘지를 않아. 막 그나물에 그 밥이라. 그러면서 계속 세월만 가. 근데 또 너무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워서 하면 얼마 안 가면 또 병이 나버려요. 대부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특히 간화선에서요. 진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저도 이제 처음에 그 공부를 할 때 너무 심하게 이거를 하는 바람에 한 보름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때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이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한 보름 동안 잠을 못 잤는데 나중에는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그때 대학교 3학년 때인데 내가 이러다가 미치겠다. 잠을 못 자고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고 이러니까 정말 검은고 줄이 아니라 이 신경줄이 말입니다. 있는 대로 팽팽해져서 있는 대로 땡글러져서 어느 순간에 끊어질 것 같아. 내 생각에 이것이 막 끊어져 버릴 것 같아. 그런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갔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막 그냥 경계가 계속 나타나는 거죠. 뭐 희한한 경계가 나타나고 막 이래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정말 내가 죽지 제명에 못 살겠다 이래갖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바로 그거거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자선을 하는데 정말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공부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공부를 확 놔버렸어. 근데 그 되게 두려움이 있거든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공부를 되게 하고 싶은 사람이야. 되게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 공부를 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놔버리면 내가 공부를 못하지 않나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꼭 갖고 싶은데 그것을
놓아버리면 다시 그것을 갖지 못할까봐 생기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컸단 말입니다. 왜냐면 나는 다른 거는 다 별로 마음이 별로 없고 오로지 공부에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는 최고로 내가 소중한 거였는데 그것을 진짜로 나는 그 불보살님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탁 놔버렸다. 놔버렸을 때 공부가 제대로 더 잘 됐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이 공부를 놓는다라는 그 공부를 놓으면 내가 공부를 못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일종의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도를 배울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세상 일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탁 오는 사람한테 공부를 시키면 되게 열심히 해.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지속해 가기는 매우 어려워요. 한 가지를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을 막 궁둥이 찔기게 줄구장창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줄기차게 밀고 나가기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반의 힘이 필요하고 선생의 힘이 필요하고 이런 법회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그 말하자면 사인 코사인 곡선 그린다고 하나 이렇게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이렇게 인생처럼 굴곡이 있어요. 이 공부도 굴곡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가면 막 일사천리로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굴곡이 있으면서 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공부가 잘 될 때는 좀 내가 힘을 내서 좀 더 시간을 확 늘리고 공부가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또 오거든요. 공부가 또 좀 잘 안 될 때는 조금 조금 속도를 늦추고 법회나 도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공부 방편을 더욱더 거기에 해서 내가 그 공부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쭉 이렇게 가면 처음에는 굴곡이라고 하죠. 봉우리하고 밑에 바닥이 계곡이죠. 곡이죠. 굉장히 이 차이가 커요. 차이가 큰데 낮은 가면 이것이 서서히 높낮이가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이렇게 평탄한 속도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우리도 누가 그랬지? 내가 어디에 가서 그 말을 들었나? 선언에서 여기서 그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갔더니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하다가 뭐 인생살이가 제일 자기가 제일 그간 게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 확실히 안다는 거죠. 자기 자식도 뜻대로 안 되고 내 인생살이도 내가 사는데도 뜻대로 되지 않는 걸 확실히 안다고 그 말을 하면서 우리 다 웃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고 좀 말하자면 한번 내려놓는 그런 것을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그 전까지 무수하게 많은 일을 거치고 와야 이게 뜻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10에 한 7 정도를 이렇게 맡기고 3 정도 내가 노력을 하고 이렇게 이제 마음가짐을 좀 푸근하게 가지죠. 그렇게 하면 나도 편안하고 내 주위에 있는 상대편들도 다 행복해요. 편안해요. 근데 요게 바뀌고 뭐든지 내가 하면 무조건 다 어떻게 된다라고 아글바글 하면 자기도 괴롭고 주위의 사람도 다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부를 할 때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높낮이가 평탄해지면서 그냥 그대로 한다라는 것이 어떤 말인지 자기가 습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정진한다, 뭐 공식 굴리는 것도 정진한다, 앉아서 반문 공부하는 것도 정진한다, 새말기도 하는 것도 정진한다, 일과 굴리는 것도 정진 이렇게 정진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요. 물으니까 정진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제를 딱 세웠다. 하나의 문제를 세웠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내가 꼭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 하나만을 딱 붙잡고 선생님은 늘어진다고 했거든요. 자기 힘이 안 될 때 왜 뭐라고 하지? 양쪽에서 그거 뭐라고 하지? 양쪽에 줄 당기는 줄다리기 할 때 이제 힘이 있는 쪽은 말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서서 이렇게 당기는데 질 것 같은 팀은 어떻게 해요? 들어 눕지요. 그냥 들어 누워지죠. 힘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 누워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를 딱 붙잡고 그냥 그 하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늘어진다는 겁니다. 늘어지는 것을 선생님은 정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진을 한다 이렇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말 핵심적인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는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이 검은고 법문은 그렇게 하나를 붙잡고 딱 늘어지면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그걸 늘어져서 가는데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검은고 법문이. 그래서 확인이 또 묻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특별히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새가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안 됩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거는 이 사람은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이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그냥 하면 안 됩니까? 이거 되게 모호한 말이에요. 열심히 좀 이런 거 있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되게 모호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의 목적을 세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여기 목적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목적은 목표와도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목표와 목적이 똑같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목표를 세웠는데 목표는 어떤 일이 해결되는 하나의 방향성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목표, 그 닿는 지점. 목적은 좀 형이상학적입니다. 목표는 좀 형이하학적이죠. 그래서 목표와 목적이 똑같은 사람이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자기의 인생관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생활하고 인생관이 발현되는 장이 나의 생활이다.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맞아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관이 그냥 술술술 발현이죠. 나타나는 그런 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워서 가는데 딱 붙잡고 늘어져야 돼요. 어떻게? 예를 들어 말을 하면 이 하나의 목적을 세워서 하는 데는 딱 걷어잡고 늘어져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공부를 하는데 수리마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새가 어떤 마음가짐새지?
마음가짐새라고 생각하느냐? 자기 나름대로 해봐. 내가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새가 어떤 가짐새일까?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 꼭 해결하겠다. 네, 다른 말로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김광현 도반님, 공부를 하는 마음가짐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공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내가 하고자 하는. 예, 좋습니다. 자, 저기, 울산에, 저기, 임순자 도반님. 공부를 하는데 가장, 임순자 도반님이 생각하시기를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어떤 가짐일까? 이겁니다. 모습은 가짜고 모습은 가짜다. 좋습니다. 또, 그다음에 한영희 보살님 옆에 강보련 보살님 계세요? 없습니다. 자, 한영희 도반님 한번 말씀해 보죠. 그냥 조금씩 열심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윤경숙 도반님. 그 목표지점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간다는 설정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거는 잘 안 되고 저는 꾸준히 하자 이런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란 도반님. 바른 견해를 가지고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현숙 도반님. 세워서 매일 꾸준히 정견을 세워서 공부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김은숙 도반님.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서 꾸준히 이제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선배님. 선배님. 10 선배님. 이거 음소거 하셔야 됩니다. 잘 안 되시나 보다. 예. 그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장현 도반님. 본인이 정한 목표가 해결될 때까지 꾸준히 합니다. 예.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꾸준히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꾸준히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꾸준히 하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꾸준히 왜 우리가 지금 일과 분리기도 하고 천일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처음 초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첫날부터 천일까지, 천일이면 상당히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으면 짧다는 시간입니다. 쭉 그거를 자기가 연결해서 쭉 한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꾸준하게 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말입니다.
어떤 마음이 있을 때 그걸 꾸준하게 밀고 갈 수가 있느냐.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요. 그렇지. 바로 이겁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떤 선사가 이 공부를 하는 데는 간절 절자 하나면 된다고 했어요. 간절 절자 하나만. 다른 말로 하면 정말로 이거를 간절하게 하는 거는 마음이 발심이 된 상태거든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을 하겠다. 그러면 문제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마음도 아주 간절해.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기에도 나오죠. 거기 청상에 홀로 된 어머니가 외아들을 전장터에 보냈어요. 전장터에 보내면 이 아들이 정말로 건강하게 잘 돌아오기를 마음에 얼마나 원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화두 들듯이, 화두는 인위적으로 생각했다가 안 생각했다가 이게 아니고 그냥 24시간 안테나가 딱 뻗어 있는 거예요. 안테나. 늘 기도를 하는 거죠.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전장에서 죽지 않고 건강하게 해서 돌아오기를. 그래서 그 아들이 건강하게 전장터에서 건강하게 돌아와야 그것이 끝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라요. 하나의 목적을 세워서 하는데 딱 걷어잡고 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늘어져요? 간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내가 정말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정말로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정확한 목표가 설정이 돼 있고 목적이 설정이 돼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따르겠나요? 수리마.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내가 정말로 있으면 무엇이 그 다음에 따르겠나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죠.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으면, 방법을 막 찾겠죠. 그래서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찾으면 그 방법대로 합니다. 찾아서 어떻게 간절하게 원하면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사람으로도 만날 수 있고, 이런 법회도 만나고, 책으로도 만날 수 있고, 선지식을 만나는 거죠. 그 방법을 찾아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자기가 옮기게 되죠. 행동하게 되죠.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행동으로 안 옮긴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원노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원노트 쓰라고 하잖아요. 원노트 쓰라고 하는데, 저는 내가 우리 선언에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걱정을 안 합니다.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원노트에 쓰거든요. 원노트에 쓰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냐, 매일매일 그걸 원을 세웁니다. 매일매일 원을 세우면 그 원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 간절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연이 싹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자꾸만 생각도, 또 내가 관심도 행동으로 자꾸 옮기게 되죠. 그렇게.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우리 그 선배 도반이
옛날 우리 보림선언 선배더가니 무슨 말씀을 하다. 그럼 그게 안 되면 어떡하나. 이제 저보고 그런 말씀 하시죠. 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우리 선언의 앞일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그럼 그거 안 되면 어떡해? 그럼 부처님 탓이에요. 내가 그랬어. 그 부처님 탓이죠. 내 탓 아니에요. 내가 꾸준히 원을 세워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안 되면 부처님 탓이지 그게 어떻게 내 탓인가요?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이루어지겠다 그거는 그러시더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이것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가 이미 원노트에 내가 이미 원을 바랄 때 100% 이루어진다는 것이 내 마음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야, 언니 그 부처님 탓이지 내 탓 아닙니다. 내가 이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노트를 쓸 때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100% 믿는 마음 하에 그것이 써지는 겁니다. 이제 원노트 쓰면 100%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의 목적을 세워서 하는 데는 딱 걷어잡고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늘어져야 되느냐? 간절하게 늘어져야 된다. 간절하게.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딱 붙잡고 거기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간절하면 뒤로 안 물러서지요. 간절한데 어떻게 간절하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간절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말하자면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간절한 건 아닙니다. 간절하다라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간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어떤 선지식을 만나 스승을 만나 큰 스님을 만나면 딱 붙잡고 늘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붙들고 늘어지긴 늘어지지만 마음 씀씀이를 너무 조급하게 가져도 안 되고 너무 느리게 가져도 안 된다는 것이죠. 조급하게 가지면 꾸준히 가는 힘이 없고 느리게 가지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헬렐레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마음을 조급하게 느리게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본무, 조속, 평등, 철학. 본래로 바꾼 것도 빠른 것도 없는 평등철인데 왕급 지위 제어 자신이라 늦고 급한 것이 오직 스스로 내 마음에 있다. 이런 글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허공에 급하고 늦은 것이 있습니까? 허공에 급하고 늦은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 나오든지 허공하고 딱 대조해 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에요. 대조할 것도 대조하지 않을 것도 없지만 그렇게 하면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허공하고 대조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허공하고 딱 대조를 해. 허공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니야. 그만 그대로거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연히 이해가 돼. 화두 가지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공부를 할 때 너무 조급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느리게도 하지. 그러니까 줄이 너무 탱탱해도 안 되고 줄이 너무 느슨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줄이 탱탱하면 끊어져 버리죠. 느슨하면 아예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조급하게도 느리게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본무, 조속, 평등처. 허공이라는 것이 본래로 바쁜 것도 빠른 것도 없는 평등한 자리죠. 그러니까 빠르다 느리다 그 앞서식이죠. 왕급 지제어자심이라. 늦고 급한 것이
오직 스스로 내가 늦다, 급하다 하는 것이지, 본래 그 늦다, 급하다는 그 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마음자리는 본래 늦고 급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공에 급하고 늦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내가 공부를 할 때 어쩌고저쩌고 내가 급하다, 늦다 이렇게 되면 그거 다 분별심입니다. 그거 다 허망한 망심입니다. 망심. 그러니까 내가 망심인 줄 알고 급한 것도 변한다 올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고 내려놓고, 또 늦은 것도 변한다 올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허공하고 딱 대조를 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수림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가 돼야 됩니다. 내가 허공이 돼야 되죠.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려면 허공이 돼야 돼요. 허공에는 바쁘다, 바쁘다, 늦다, 또 선이다, 악이다, 남자다, 여자다, 뭐 밝다, 어둡다, 뭐 길다, 짧다 이런 것이 없어. 중생이 범부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런 것이 없어. 그래서 내가 계속 망심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착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모습공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또는 내가 분별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 딱 붙잡아서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자꾸만 내려놔요. 자꾸만 내려놔요. 그렇게 하는 것이 허공하고 딱 대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에요. 대조할 것도 대조하지 않을 것도 없지만 그렇게 하면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허공하고 대조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허공이라는 것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라는 겁니다. 또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니야. 그냥 그만 그대로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말로는 그래 그만 그대로가 허공이야 이러면, 실제로 내가 허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허공이 되는지 잘 모르거든. 말로는 그만 그대로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는 그만 그대로다, 그건 말이지. 실제로 내가 거기를, 내가 그 자리를 말하자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반문 공부가 그만 그대로 거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 그대로다. 이제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지금은 김은숙 보살님하고 김영남 보살님하고 이현숙 보살님은 이제 새로 지금 오신 지, 이현숙 보살님 한 2년 되셨나요? 한 2년 되셨나요? 아니요, 저 3월달인가 올 3월달부터. 올 3월달부터, 예. 그래서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호흡을 시킵니다. 호흡을 시켜서 일단은 마음을 가라앉히게 합니다. 마음을 쭉 가라앉혀서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를 본인이 직접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마음이 가라앉는 것. 호흡을 쭉 해보니까 마음이 가라앉고 편안해지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느끼거든요. 그게 직접 느껴봐야 됩니다. 마음이 가라앉는다. 이거는 말이죠. 말.
마음이 가라앉는다. 이거는 말이고 실제로 마음이 가라앉는 상태가 어떤 건지는 본인이 체험을 한 적이 없어. 그러면 공부가 곤란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걸 하고 그 다음에 허공으로서의 나 그걸로 반문 공부를 시키는데 자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를 어떠한 생각도 하지 말고 오로지 허공으로서의 나 그것만 가지고 내가 꾸준히 지금 정진을 해요. 정진을 하면 그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를 듣는 마음을 내가 듣게 된다 이러면 되게 어렵고요. 그 듣는 마음자리에 내가 가게 된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듣는 마음자리에 내가 가게 됩니다. 일단은 거기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자리에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 마음이거든요.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들어요. 자, 다음 시간에 그 빗소리 가지고 또 해볼 건데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 그 마음으로 일단 우리가 새말기를 하게 돼요. 새말기를 그 마음으로 마음자리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지금 말을 듣고 있으면 또 지금 서울선언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게 소음이 있는데 그 소음을 듣는 마음, 전철을 타면 전철을 듣는 마음, 빗소리를 들으면 빗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빗소리를 듣는 그 마음으로 내가 그 마음이 보고 그 마음이 듣고 그 마음이 말을 하고 그 마음이 걷고 그 마음으로 마시고 먹고 그 마음으로 일을 하고 그 마음으로 좋다 하고 그 마음으로 싫다고 해요. 그러면 좋다 싫다에 딸려가지 않고 좋다 싫다를 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가 꾸준히 새말기를 이렇게 해나가면 그 마음을 되돌아서 밝히는 시절인연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뭐냐 하면은 견성이라고 해요. 성품을 밝히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죠.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뭐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왜? 법신자리가 성품이다. 법신자리가 뭐한다. 법신자리가 뭐한다. 말로는 그렇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지금 부정물인 눈으로 본다. 이거는 뭐냐면 말이지요. 말이니까 실제로 내가 하는 게 아니지요. 그건 말이죠. 말. 그러니까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 마음, 또 밝음도 보고 어둠도 보는 마음, 비명비암인 바탕짜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바탕짜리는 하나 더 가는 거지만 그래도 그 전 단계라도 가서 새말기를 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밝음도 보고 어둠도 보는 그 마음,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 그 마음으로 새말귀를 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림이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수림이가 이제 지금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게 꾸준히 지금 정진하고 있죠. 정진하고 있으면 일단 허공으로서의 나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들어야 돼. 있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있는 소리를 듣는
그 마음이죠. 소리를 듣는 마음. 그 마음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빗소리를 이렇게 들려줄 건데, 그럼 빗소리를 듣는 마음이라.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마음이 빗소리를 듣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빗소리에 딸려가지 않고, 그럼 빗소리가 그쳤어. 그치면 빗소리가 없는, 소리가 없는 마음이야. 그럼 소리가 있는 것도 듣고 없는 것도 듣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쭉 새말기를 해. 그러니까 벌써 새말기 하는 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듣는 마음은 내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듣는 마음을 쭉 가지고 가면 나중에는 그 듣는 마음을 다시 되돌아서 듣는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내 성품을 밝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새말기가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다른 말로 하면 밝음도 보고 어둠도 보는 그 마음을 놔두자. 더 가면 밝음도 보고 어둠도 보는 그 마음을 다시 되돌아서 비추자. 이런데 그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죠. 그건 이제 자기가 직접 이렇게 꾸준히 해보면서 실제로 알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는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야. 등광보살은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공부 방법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야. 수림이 이해되지? 네. 그 다음에 김광현 도반님은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김광현 도반님은요? 네? 네, 이해됩니다. 네,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윤경숙 도반님은요? 네, 이해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임순자 도반님은요? 네, 이해는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한영희 도반님. 네, 이해됩니다. 실제로 그것이 자기가 실제로 그 듣는 마음에 가 있을 수 있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현숙 도반님. 예, 이해는 돼요, 저도. 네네.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그 마음 자리에 있는 건 어떻습니까? 있는 거는 그래도 잠깐 잠깐. 게 아니고. 예. 좋습니다. 김은숙 도반님은 처음에 오셨으니까, 김영란 도반님도 이제 처음이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저번에 이제 며칠 전에 송창원 씨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듣는 마음, 여기 이제 그날 이제 화요일날 빗소리 이제 듣고 이렇게 쭉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면서 라디오 소리를 이제 켜놓고 그걸 듣는 마음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쭉 가는데, 노래 소리가 딱 나오니까 그 노래 소리가 막 아주 감성적이었나 봐. 그 감각, 또 좋아하는 그 자기 장르가 있죠. 그러니까 바로 싹 끌려가더라고요. 그 소리에, 그 노래 소리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말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것도 말소리에 쏙 끌려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리라고 해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소리랄지, 지금 뭐 제가 종을 가지고 많이 하죠. 종소리랄지, 빗소리랄지, 파도소리랄지, 바람소리랄지, 이런 소리들은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소리에도 아주 종류가 많은데 소리가 없는 그 분류에 들어갑니다. 의미가 없는 분류에. 그거는 듣기가 좋지요. 마음이 안 움직여. 그 소리 따라 안 댕겨. 그런데 의미가 있는 소리, 또는 나를, 의미가 있는다는 때는 나를 칭찬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나를 질타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질타하면 마음이 바로 움직여 버리죠. 칭찬에도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추게 만든다나?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소리에 따라서 막 휘둘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내가 마음이 그냥 움직여 버려. 그래서 이 의미가 없는 소리, 자연의 소리로 계속 이제 정진을 지금 자꾸 연습을 제가 하게 하는데, 허공으로서 있나 하는 것이 쭉 스스로 정진을 해서 깊어지면 그 마음자리, 그 듣는 마음자리에서 참 잘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공부하는 겁니다. 실제로 공부를 해서 내가 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터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터득을 하는 겁니다. 말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리미는 괴로움에서 꼭 벗어나겠다고 얘기를 지금 간절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그 마음자리에 내가 딱 가야 됩니다. 실제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그 빗소리 가지고 연습하겠습니다.